네, 안녕하세요. 지대코리아 남효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SNS 시스템 김도희입니다. 기자님, 요즘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던데 그렇죠. 이거 무슨 문제인가요? 원래는 이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정부 부처가 좀 여러 군데서 사회복지라는 시스템이 여러 개 있었거든요. 5개 정도. 그거를 이제 이번에 좀 통합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좀 LGCNS가 맡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 공개를 했는데 오류가 엄청나게 크게 발생을 한 거죠. 네. 그래서 복지급여까지 지급이 늦춰지면서 이렇게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아직 뭐 언제 문제가 해결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쵸. 왜 이렇게 된 걸까요?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. 아무래도 이제 취약계층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니까 기초연금이나 이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며칠 동안 이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고요. 엄청나게 많은 업무를 원래 자동화를 해야 되는데 네. 그게 다 수기로 뭐 작성을 한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오류가 나기도 하고요. 수기로 쓰실 때 일단 본인 월급이나 이런 걸로 재가지고 일단 주신대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차감하시려고 그 정도까지 좀 하시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 정도로 좀 상황이 되게 심각하긴 해요. 얘기로는 데이터를 이제 통합한 5개 시스템을 통합했다고 하잖아요. 네. 그 통합 과정에서 뭐 오류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셨는데, 근데 이게 원래는 뭐 국감과 이게 워낙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정감사회까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네. 그때 뭐 10월 말까지는 뭐 최대한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좀 문제가 좀 해결되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. 언제쯤 좀 복구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세요? 지금 이게 사실은 이게 좀 여러 문제가 좀 많이 겹쳐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, 게다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 좀 많이 투입도 되고 했어야 되는데 좀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탈이 만대로 되고 막 이런 상황이라 네. 복구를 하더라도 좀 금방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.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미 뭐 연말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빨라도 진짜 12월 아니면 넘길 수도 있고 뭐 내년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렇게 대형 공공 사업들이 계속 이렇게 심심찮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그쵸.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공공 사업의 어쩔 수 없는 생태계 때문이라는 말이 많더라고요.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업체들한테 좀 그래서 많이 물어봤었어요. 근데 결국은 좀 문제가 있었던 게 그런 공공 소프트웨어 시스템 사업에 대해서 좀 불공정한 관행 이런 것들이 되게 관습화됐다는 게 좀 이야기 있었고, 그런 불공정 관행이 좀 관습화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대해서 인식이 되게 부족하다. 규모로 보면 3천 거의 500억 규모예요. 그러니까 규모가 엄청나게 커 보이잖아요. 이게 8년짜리 사업인데. 네. 3,500억인데 수익성이 얼마 안 된다는 거는 정말 그 과정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네요. 아니요, 그건 아니에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공공사업이잖아요. 공공사업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사업이 전체적으로 쓰이는 투자되는 금액이 세금이라는 의미예요. 그렇죠. 근데 세금을 그렇게 수익률을 뻥뻥 터뜨리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 세금을 저렇게 함부로 막 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국회나 이런 데서 지적이 들어갈 거예요. 그러니까 일정 부분을 맞추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. 근데 좀 과도하게 좀 너무 낮게 평가되어 있다라는 게 지금의 업계 지적인 거죠, 이제. 현실성이 떨어지는 임금 그쵸.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사실 요즘 개발자 인건비도 많이 올랐잖아요. 맞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 개발 뭐 단가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해요. 근데 거기에도 뭐 기술료 책정 같은 거를 하는데 개발자의 기술력을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단가표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고. 작년 몇 년 전부터 좀 개발자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. 그래서 그에 맞춰서 그럼 업계에서도 이런 사업비나 이런 걸 좀 올려줘야 되는데 네. 오히려 반대로 현실을 한다면서 내려갔어요. 아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적자를 해야 되니까 업체 입장에서 이게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경쟁 가뜩이나 자체가 안 수익성도 되니까. 네네네. 낮은데 인건비도 오르고. 게다가 특히 네. 요즘에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
코로나19나 이런 것 때문에 공급망 이슈도 되게 터졌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수익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구축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. 안에 들어간 자재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것도 다 거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익이 마이너스밖에 될 수 없죠.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가 안 되고 지원이 없어 보니까 이런 걸 다 고스란히 이제 수주한 업체에서 다 떠안아야 되거든요. 네. 그러면은 당연히 이게 긍정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죠.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이제 코로나 과업 변경이라는 건데 과업 변경이 뭐냐면은 이제 사업을 쭉 진행하다 보면은 모든 일이 다 그런데 계획대로 다 진행이 안 되잖아요. 그쵸. 그러면 계획을 하다 보면은 이게 더 필요하다거나 이런 게 좀 더 추가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당연히 요구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기능이 추가됐으면은 그만큼 이제 추가적으로 일정을 더 제공해 준다거나 비용을 더 추가를 해야 되잖아요. 거의 그런 게 지금은 없어요. 그러면요?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근데 또 이만큼 시간은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만큼 더 과업은 추가됐으니까 그만큼 더 개발이나 업무는 더 일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. 일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죠. 또 이런 좀 불공정 관행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은 상황인 거예요. 몇 년 전부터 이게 업계에서 이제 유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거든요. 그쵸. 들어가면은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고사하고 마이너스 나는 사업이 될 수도 있잖아요. 네네. 뭐 개발 인력이라든지 시기 같은 게 늘어나면 정말 마이너스 나는 그쵸. 사업인데 당연히 기업들은 들어가고 싶지 않겠죠. 그쵸. 그러다 보면 이렇게 사업 성과가 떨어지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인 거네요. 그리고 또 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. 인건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개발 인력들이 자꾸 이렇게 이직을 하잖아요. 맞아요. 그 문제도 크다고 하던데. 더 좋은 데고 그 이름이 있는 데고 그런 데가 계속 있어요. 환경에서 주어진다고 하면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나만 안 빠지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. 게다가 지금 특히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뉴스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이 떴잖아요. 이직하고 있다라는 네. 이직이 지금 바람이다라는 게 그런 상황이면은 오히려 나만 안 빠지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더 엄청나게 사람이 빠져나가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고 엄청나게 대량의 사람이 빠져나가니까 업무가 안 되잖아요. 인수인계도 이런 것도 안 되고 같이 하던 협업을 해서 같이 잘해봅시다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.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. 협업하던 사람들 다 나갔으니까 인수인계는 고사하고 이렇게 같이 만들어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구멍이 업무 공백이 확 생겨버리는 거죠. 오늘 이 주제로 얘기하기 전에 이제 공공 쪽에 계신 분하고 대화를 하고 왔는데 이 공공 시장에 대한 그 생태계가 보통 이렇게 발주를 내리는 고객, 그러니까 발주사. 정부가 되고 아까 발주사라고 하시죠. 네. 거기라고 하면 좀 그냥 발주사라고 하시죠. 발주사가 있고 그 밑에 컨소시엄이 꾸려지는데 네네. 보통 대기업이 꾸리고 그 밑에 이제 하도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. 이 하도를 받은 회사들은 이제 높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런 프리랜서 개발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그래서 근데 이 프리랜서 개발자들은 이런 이탈에서 자유로우신 분들이고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런 프로젝트가 양질로 나오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. 컨소시엄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때 큰 대기업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도 되긴 하는데요. 그렇게 해서는 지금 구조로는 절대로 그게 사업을 수주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. 중소기업을 꼭 포함해야 되는 맞아요. 거고. 중소기업이 네. 50% 이상을 네.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상생 점수인가 해가지고 그게 컨소시엄이 안 되죠. 5점 이상이 채야 돼요. 그러니까 무조건 그 중소기업 이런 걸 같이 끼워야 되거든요. 그것도 중소기업이 아니라 중견 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같이 데려가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걸 뭐 나쁜 건 아닌데. 네, 이제 실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해서 같이 데려갔어요.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갔는데 인력이 엄청 대거 빠져버리는 거예요. 그러면은
이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좀 네. 위기 상황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거죠. 이제 일 자체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공동 책임 구조거든요. 컨소시엄이요? 컨소시엄 네, 자체가 맞아요. 그 비율이 정해져 있어서 네네. 뭐 수익도 비율을 따라 가져가고 그리고 책임도 비율을 따라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.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어떤 책임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그 책임이 발생한 업체한테 묻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거를 그냥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는 그냥 네. 지분 아무튼 그냥 거기한테 묻는 거예요. 중소기업에서 문제 해결을 못하는 문제를 제공을 해봐야 나중에 어떻게 박살날지 아니까 줄 이유가 하등 없는 거예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사업 컨소시엄을 진행할 때 각자 맡은 일이 있잖아요. 네. 사업을 진행할 때 서로 이렇게 코드나 작업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. 오, 그건 또 신기하네요. 왜 그러냐면 음. 문제를 확인하고 할 수 있으면 간섭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. 아. 이게 약간 갑질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. 이제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하염없이 우리 일을 끝냈으니까 기다려만 보내야 돼요. 얘네가 잘했기만을 바라면서 상대방이 그래요? 좀 잘했기를 무사히 잘 끝냈기를. 근데 이렇게 그 시스템 통합을 하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맞춰보는 거예요. 그때 가서 맞춰보고 안 됐어? 네. 그러면은 이제 그때 다시 그러니까 그 과정에 그때 감내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맞춰보거든요. 그때 하면서 이제 해보고 안 됐어? 그러면은 이제 그땐 이미 늦었잖아요. 아니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최종 직전에 한번 네. 해요. 테스트를 해요. 그럼 일정은 다 정해져 있는데. 일정은 정해져 있죠. 그럼 그때 맞춰보고 그때 테스트라고 하죠. 점수 체크 네. 체크하면서 안 된 게 누구지 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. 어. 근데 웃긴 게 안 된 업체가 정해져 있어도 책임은 공동 책임이에요. 그쵸. 네. 아무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. 문제 해결될 때까지. 가면 어쩔 수 없어요. 업체들은 그럼 이걸 왜 반대를 안 하고 계속 거부를 못 하고 계속 할 수 있잖아요. 이렇게 문제가 생길 거를 알고 있는데 왜 이걸 거부를 못 하냐? 지금 고객사한테 밑을 보이면 다음 사업을 할 때 발주처한테 네, 발주처한테 밑을 잘못 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? 다음 사업 못 받죠. 안 되죠. 그렇기 때문에 네. 그리고 사실 이것 때문에 그 사업 수주하는 업체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.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 줄이잖아요. 수익성이 줄어들면은 어쩔 수 없이 아래 있는 업체를 자기네 살기 위해서 아래 있는 업체를 또 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더 힘들어지고 아래는 가면서 더 힘들어져. 이게 되게 좀 비극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. 악순환인 것 같네요. 굉장히 악순환이에요. 그래서 이걸 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좀 극단적이 좀 많이 안타깝죠 이제. 뭐 저희가 어떻게 법을 뭐 이렇게 국회의원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좀 제정하고 그래야 될까요? 좀 이런 게 좀 많이 좀 얘기가 되고 좀 노출이 됐으면 좀 좋긴 하겠어요. 맞아요. 공공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고 이런 업체들이 사업을 한 다음에 그걸로 역량을 키워서 본인들의 사업을 할 수 있게 커야 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공공 사업만 하다가 끝나거든요. 왜냐면은 수익률이라는 거는 낮고 여기서 하는 거면 버겁기 때문에 그냥 이 일만 하는 거예요.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정말 뭐 잘된 몇몇 업체들은 뭐 커가지고 뭐 크게 되는 경우가 일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SI나 이런 데서 약간 좀 머물고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좀 그런 걸 좀 해결할 수 있고 좀 서로 좀 클 수 있는 환경이 좀 다시 좀 조성이 되면 좀 좋겠다는 거죠. 네, 어찌됐든 이 피해들은 국민들이 봐야 되는 거니만큼 그렇죠.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좋은 시스템이 개발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맞아요.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게 안타깝네요. 3천억, 4천억 수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. 거의 막 조단위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막 안타깝게 쓰이고 뭐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죠 이제. 너무 저가 수주 막 이런 데만 좀 고민할 게 아니라 좀 네.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퀄리티로 좀 양질의 좀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게 구축할 수 있는지 좀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이런 좀 IT 전문가 이런 분들도 좀 공공하시는 분들한테 좀 있어야 내부에 좀 배치가 돼야 좀 되지 않을까 좀 싶기는 해요. 이런 얘기를 그동안 못했던 게 좀
워낙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엮여 있는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목소리를 업계에서 좀 많이 못 냈었거든요. 그건 뭐 업계에서 못 냈으면 뭐 제가 저라도 내야죠. 자, 앞으로는 좀 공공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지금 산업계가 좀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이슈를 좀 더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제 앞으로 오늘 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뭐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